자, 이제 법인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입니다. 자, 법인세가 뭘까요? 법인 기업을, 사업을 우리는 하는 형태는 개인으로 사업을 하느냐,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느냐,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개인 사업자로 하면 소득세, 종합소득세 내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로 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법인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 기업을, 법인 사업을 운영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법인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의 소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해서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 여러분들 회계 때 배웠던 회계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니까 매 연도마다 입금 총액에서 입금은 뭐고 손금은 뭐냐? 자, 회계상으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뭐예요?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렇게 나눌 텐데, 법인세법으로 오게 되면 수익 대신에 입금이라는 말을 쓰고 비용 대신에 손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하면 소득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정을 해주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단 얘기예요.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과 유사하고요. 이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 소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다 별표까지 해놨는데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소득이고요. 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 이 회사가 주택이라든가 별장이라든가 비사업용 토지 등을 갖고 있어요. 그걸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는 금액이 차익이 되겠죠. 그게 소득이란 얘기예요. 그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 장부가액은 장부에 반영이 돼 있고 양도가액도 여기에 반영이 다 돼 있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거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되지 않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뭘 또 과세해? 이중과세 아니냐? 오케이, 이중과세 맞아요. 법인세에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또 과세한다는 얘기. 이중과세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래? 했더니 하지마, 그런 거. 투기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과세를 하는 거고요. 미환류 소득은 뭐냐면 모든 법인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 자본은 뭐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거죠. 이거는 회계 때 얘기를 했어요. 이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 이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이 자기 자본, 즉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될 텐데 이게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은 겁나게 큰 법인이니까 너 돈 벌었으면 투자도 하고 임직원들한테 임금도 많이 좀 주고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유출하라는 취지에서 유출을 자꾸 안 한다. 일종의 그걸 투자 임금 등으로 유출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흘러가지 않는 거네. 그래서 환류되지 않았다고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추가해서 과세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모든 법인이 아니라 이렇게 웬만하면 거의 여러분들은 크게 해당될 사항들이 별로 없겠죠. 이렇게 엄청난 회사들을 관리를 맡기지는 않겠죠. 거기다 자체적으로 하거나 세무 조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검토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청산소득은 말 그대로 청산을 해버릴 때, 해산 합병 분할로 법인이 날아가 버릴 때 남아있는 자녀 재산가액에서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이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그동안에 제대로 쭉 과세가 잘 이루어졌다면 청산소득은 과세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득 중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없거나 거대한 기업이 아니거나 청산하지 않으면 보통 이 소득만 거의 발생을 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법인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법인은요.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 이 차이는 본점 소지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 본점 소지지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 법인인데 거의 대부분 다 내국 법인을 다루게 될 거고요. 내국 외국 법인은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루는 회사의 대부분 영리법인이에요. 그럼 비영리법인은 뭔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인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영리 법인도 그 영리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종중단체, 뭐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도소매업도 하고 뭐 물건도 팔고 카페도 하고 다 해요. 다 영리 사업이에요. 수익 사업을 다 영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비영리 법인이 영리 법인과 차이점은 뭐냐? 영리 사업을 운영은 다 할 수 있지만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을 구성원, 주주들이죠. 구성원한테 분배하는 게 영리법인이고요. 비영리법인은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를 하는 거고요. 납세지, 세금 어디서 내느냐? 법인세 본점 소지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그러니까 본점과 지점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본점과 지점을 모두 합산해서 법인세로 냅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사업장마다 알아서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라는 건데 세무조정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다가 세법상 차이나는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인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합니다. 소득처분은 세무조정 금액에 대한 귀속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자, 세무조정은 회계상 기준분계에다가 더하기 빼기 하는 결산 수정분계, 그리고 소득처분은 회계상 이익처분과 유사하다라는 정도만 체크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세 개론을 봤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계산 구조를 보면, 법인세 계산 구조를 간단히 보면, 자, 법인세는요,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각 3년도 소득은 입금해서 손금을 차감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입금해서 손금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회계장부 따로 세법장부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와, 1년 동안 이거 회계장부 만드는데도 버거웠는데 세무장부랑 별도로 만드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회사가 계상한 당기순이익 이 이익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입금 플러스 마이너스 입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세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끌고 와 가지고 입금산임 송금물산임 송금물산임 입금물산임 하는 세무 조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이 세무 조정을 거쳐서 뭐예요? 각 3년도 소득 금액을 뽑아냅니다. 각 3년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비로소 부과하는 표준 금액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가 법인세 세율은 9%에서 24%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구간별로. 그러면 세액이 산출이 되는 거고 이 산출된 세액에다가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법인세 추가한다고 했죠. 플러스 해주고 이 회사에 뭐 공제받을 게 있다면 중소기업이다. 특별히 내가 세액을 깎아줄게. 세액감면 고용증대 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세액 깎아줄게. 세액공제 감면 같은 거 마이너스 해주고요. 너 잘못한 게 있니? 제대로 안 했니? 뭐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가산세는 추가해주고요. 내가 감면을 받았는데 이렇게 세액공제 감면을 받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도로 납부하는 세액이 있다면 더해줍니다. 그러면 총 부담할 세금이 나오는데 그때 총 부담할 세금에서 미리 기납부 세금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었죠. 중간 연합한 거 원천 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그거는 미리 납부한 세액이니까 빼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방세는 별도로 갑니다. 10% 대략 10%예요. 정확히 10%는 아니고 그리고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을 받을 경우에 일부의 세액공제 감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감면 혜택 받았지? 그러면 너는 농특세 내라라고 해서 농특세가 별도로 과세되기도 합니다. 이게 법인세 계산 구조인데요. 뭐 보기만 해도 끔찍할 것 같은데 그냥 크게 소득에 대해서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한다라는 큰 틀을 그려놓고 각각 개별적으로 살을 붙여서 가는데
여러분들 법인세 계산할 때 가장 내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입금산이 송금물산이 송금산이 입금산인 세무조정. 이 세무조정이 가장 내용을 많이 차지하고요. 우리는 이미 회사의 회계 기록이 이미 돼 있어요. 회계 기록 어떻게 했어요? 기중에 분계했고요. 결산을 통해서 수정 분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다 작성이 됐어요.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재무제표 작성이 됐고, 그리고 법인 조정에 와서 표준 재무제표 작성을 한 걸 토대로 해서 세무조정을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개념. 법인세에서 가장 내용을 많이 차지하는 게 세무조정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정에 같이 딸려가는 짝공, 소득처분이라는 내용, 요 두 가지 큰 개념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니까. 자, 일단 세무조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 자, 회계든 세법이든 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정은 뭔가 차이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다. 차이가 날 때 너랑 나랑 좀 차이가 나니? 그러면 너랑 나랑 좀 맞춰볼래?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밀고 당기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조정이 있다. 그러면 차이가 있으니까 조정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차이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무를 조정하자고 해서 세무조정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본래는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을 해가지고 각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정신사나워 1년 거 어떻게 다시 또 계산해 세무장부를 불가능해요. 그래서 회계상 수익하고 그런데 이 입금이 회계상 수익 그리고 손금이 회계상 비용과 유사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더하고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입금과 송금 세무장부를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회사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있으니까 이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하기 빼기 하는 조정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각 3년도 소득금액을 뽑아내면 되겠네. 네. 자, 각 3년도 소득금액을 뽑아내는데 볼래요? 회사가 수익을 300 계상했고 비용을 100 계상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 300에서 100 뺀 200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익 중에서 보니까 회사가 현금 매출 100원을 누락을 했네? 그러면 이 수익 300원에다가 누락한 이 100원을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해줘야 돼요. 100을 가산해 줘야 돼요. 그런데 회사가 300원 수익금액 계상한 것 중에 40원은 당해년도 수익이 아니라 내년도 수익이래. 다음 년도 수익이래.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죠? 회계에서 선수수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회사가 기록한 수익에서 40은 차감을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회사가 계상한 수익은 회계상의 수익은 300원이지만 세법상의 수익 또는 입금은 회사가 계상한 당기순이익에다가 누락한 100원은 더해주고 당해년도 수익이 아닌 다음 년도 수익이라면 이 40원을 빼주면 360원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자, 회사는 비용을 100원을 계상을 했는데 회사가 기록한 접대비 중에서 40원이 있었는데 접대비가 40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법상 한도액은 20원이래. 그래? 그러면 세법상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회계상은 비용을 처리했지만 세법상은 인정을 못하겠다. 세법상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는 송금 부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송금 부인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계상한 100원에서 비용은 20원만큼 인정을 안 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이거 마이너스야. 근데 왜 파란색으로 했을까?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 회사가 인건비를 40원을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12월 31일 날 미지급한 인건비 10원을 회사가 그 인건비로 계상을 안 해서 월급을 안 줬다고 해서 그런데 세법상은 미지급한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서 올해 당해년도에 비용이 맞아. 그런데 회사는 비용 계상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인건비에다가 100을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회사가 법인세 비용 10원을 기록했는데 세법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세법상 법인세는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회사는 비용 계상했어. 그럼 송금으로 계상한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는 비용을 100을 계상했지만
세법상은 100원에서 20원은 빼주고 10원은 더해주고 또 10원은 빼주게 되면 80원이 세법상 손금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입금이 360원, 비용이 80원이니까 360, 80원 하면 280원. 즉 뭐냐면 회계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200원이지만 세법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280원이라는 얘기. 이 280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회계상 당기순이익 200원에다가 더하는 100원.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0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쓰여진 글자는요, 숫자는 보실래요? 다시 요거 플러스 된 거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런데 파란색이 된 마이너스 된 건 뭐냐면, 자, 접대비 40원 중 세법상 한도액이 20원이라서 20원만큼 비용을 부인하겠대. 그러면 비용에서 차감한다는 얘기. 에? 입금에서 손금 차감할 때, 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할 때, 수익에서 빼기 비용을 계산해서 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에서 차감한다는 얘기는 소득에, 이익에는 플러스 되는 개념이죠. 왜? 마이너스니까. 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산수하고 있어, 산수. 초등학교 산수. 즉, 송금 계산할 때는 비용에서 마이너스 되지만 당기순이익에는 플러스 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왜? 요 비용 계산된 거에서 빼주니까 빼기 하면 플러스가 되잖아. 이해 안 되면 여러 번 들어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 이게 이해돼야지만이 나머지.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자, 됐죠? 그 다음에 세법상 미지급 인건비 10원이 더했다면 비용은 플러스 10원을 해주지만 이익에서는 빼줘야 되겠죠. 여기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비용에다 더해준다는 얘기는 수익에서 빼주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됐죠? 요거 됐고. 그 다음에 회사가 기록한 수익에서 40을 차감한다는 얘기는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40원 하면 돼요. 여기 수익으로 잡힌 거를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법인세 비용 부인하는 등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부인한대. 그러면 10원을 비용에서 빼줘. 비용에서 빼준다는 얘기는 수익 또는 이익에는 더해지는 효과네. 그래서 여기 더해지는 거. 이렇게 해서 280원이 계산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보면 돼. 자, 기업 회계에서 봤을 때 수익은 300, 비용은 100원이라고 해서 당기순이익 200 나왔다고 할게요. 자, 세무회계상으로는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을 하는데 입금과 송금을 개별적으로 계산을 못 해요. 개별적으로 계산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 당기순이익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입금에 산입하는 거 100원. 자, 입금 산입입니다. 회사가 현금 매출을 누락했어요. 그러니까 입금, 수익에 플러스한다. 입금 가산이다, 수익 가산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다시.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 계산할 때 수익의 개념은 세법상 입금, 비용의 개념은 손금과 유사하다라고 보면 돼. 차이가 있는 부분 조정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 누락한 거를 수익에 가산한다. 입금 산입 100원. 그런데 회사가 다음 연도 수익까지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은 마이너스니까 수익에서 차감, 입금 불산입이 될 거야.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40. 입금에 불산입한다. 즉 회사가 수익 잡은 거 수익 불산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에서 세법상 한도액 20을 초과하는 이 20은요. 손금에서 불산입할 금액이죠. 송금의 불산입할 금액이에요. 송금의 불산입할 금액 20원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하는 거, 비용 부인하는 거,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10원만큼은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30원이 될 거고요. 입금 불산입 했고, 그리고 인건비 계상, 미지급 인건비 계상하는 10원은 손금에 산입할 거예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되는 효과를 보면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은 플러스 됩니다. 그렇죠.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은 플러스 된다는 의미에서 똑같아요.
자, 입금산입은 당연히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되는데 송금불산입은 왜 플러스 효과냐면 손금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비용에서 빼줘야 되니까 비용에서 빼준다는 얘기는 수익 또는 이익에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같은 라인이다는 얘기예요. 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해지는 효과. 반면에 손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는 의미에서 같은 성격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130원, 당기순이익에다가 200원에다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130원 하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50원을 빼게 되면 어떻게 해요? 280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200원에다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130원 더하고 그리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50원을 빼게 되면 280원 또는 입금 360원에서 송금 80원 뺀 이 금액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논리를 보면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기중에 분계를 한 다음에 기말에 가서 뭘 했냐면 기말에 가서 더하기 빼기 하는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해줬어요. 이해되나요?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보면 돼. 세무조정은요, 회계상 기준 분계에다가 더하기 빼기 하는 결산 수정 분계와 유사하다는 게. 자, 기중에 분계를 쭉 해왔고 기말에 가서 수정 분계를 하는데 이 수정 분계가 기중의 분계에다가 추가되기도 하고 차감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산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것처럼 회사가 계상한 당기순이익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과정을 거쳐서 각사합려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한 논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결산 수정분계와 유사하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세법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마찬가지로 기중에 분계한 거는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쭉쭉 다 입력을 했다가 기말에 가서 결산 수정 분계할 사항은 여러분한테 안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산 수정 분계할 사항을 파악해서 수정 분계 입력을 직접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세무조정할 사항도 여러분한테 안 알려줍니다.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세무조정의 이론, 원리, 세무조정하는 논리는 이해가 됐겠죠. 이렇게 자, 사실 지금 세무조정만 이해하면 법인세 거의 90%는 다 하고 가는 거예요. 90%는 너무했나? 89.9%. 거의 다 이해하는 거야. 이것만. 이 산을 넘으면. 그래서 세무조정을 여러분들 세무조정 이해하면 거의 법인세하고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세무조정은 제가 이렇게 쭉 써놓은 거, 요거 쭉 써놓은 거, 깨끗하게 다시 보여줄게. 요거 써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몇 번을 보면 돼. 아주 쉽게 써놓은 거야. 아주 쉽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 세무조정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요한 세무조정 내용은 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쭉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 제가 마치 결산 수정 분계사항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주요 세무조정 내용이 쭉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본래 다 비용으로 되는데 법인세 낸 거 무조건 다 부인한다고 해서 벌금, 과태료 낸 거 이런 거 송금으로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비용 처리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법인세 더 내란 얘기고요.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없거나 증빙불비, 증빙을 갖추지 않았거나 또는 한도 초과이익이 있으면 또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손금 부인한다고 해요. 손금 불산입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손금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부금이 아닌 비지정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 같은 경우에도 업무무관 관련된 쓸데없이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데 대출받아서 땡겨서 이자 내고 있네. 그딴 짓 하지 마 해가지고 손금 부인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되면 송금 부인합니다. 대손 충당금도 한도가 초과되면 송금 부인합니다. 퇴직급여 같은 거 한도 초과가 되면 송금 부인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같은 게 있으면 입금에 산입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같은 거
대표이사한테 가지금 같은 게 있으면 세법상은 이자 받으라고 해요. 만약에 이자 안 받았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인정이자. 이자는 아니지만 이자로 인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소득금액에 플러스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법인세 과세하겠다라는 얘기. 입금산입. 자산의 평가 차익이 있으면 입금산입인데 원래는 입금산입 되는 거지만 수익이지만 자산의 평가 차익은 회계상 수익이에요. 그런데 세법상은 이미 평가 차익 같은 거 전부 다가 회사가 회계상 수익 잡아놓은 거 입금으로 불산입할 거고 평가처손 송금 불산입할 거예요. 수입 배당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은요 입금 불산입할 거예요. 그거 이중과세 때문에 그래. 그리고 법인세를 환급 받은 금액이 있다면 법인세 낸 거 송금 불산입 한다고 했죠. 환급 받았으면 그거 다시 그냥 놔두면 입금으로 잡히니까 입금 불산입 하는 부분들. 인건비를 과다하게 부당하게 지급을 했다. 상여금 지급 규정 없이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이 있다. 이거 전부 다가 송금 부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여러분들 보면 자 세무조정하는 게 입금 산입하는 거 그리고 손금 불산입하는 거 이게 다 플러스 되는 효과.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은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되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고요. 손금 산입 입금 불산입은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에 차감되는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될 거예요. 이게 세무조정이라는 얘기예요. 크게 네 가지.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다시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같은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같은 플러스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은 같은 마이너스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요 관련해서 세무조정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거의 대부분 요 금액일 거예요. 송금불산입 하는 세무조정. 하여튼 간에 송금불산입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그건 뭐하고 똑같지? 우린 부가세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해주겠다는 거 봤죠? 여러 가지 사례들 봤잖아요.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 계속 이 얘기는 뭐냐면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 부가세 더 내고 가.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하겠다. 법인세 내고 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규제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하튼 요게 세무 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처음 법인세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는데 요 제가 세무 조정한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만 이해를 하면 법인세는 90% 이상을 다 학습을 하고 갑니다. 나머지 법인세 계산 구조 중에서 나머지 항목들도 쭉 많은데 그 항목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간단하게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무 조정한 내용은요. 어디? 법인세 신고 서식 중에서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서식에 기재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